후보를 국회에 보내기 전에 검증 시스템, 대한민국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진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인사청문회에는 이러한 법 위반자, 범법자를 국회에 다시는 보내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박영선 후보자 아들의 호화 유학 생활과 자금 출처, 정예세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서 청문회가 내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열립니다. 자,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시민단체 경실련이 내놓은 조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 후보자가 7명인데 7명 전부 부동산을 거의 절반 값으로 낮춰가지고 신고를 했다죠? 그렇다고 하죠. 이제 사실 이게 이번 후보자뿐만 아니라 네.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할 때마다 이제 흔히 좀 나오는 일들인데 보면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주가처럼 이렇게 딱 공인된 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시세하고 호가하고 실제 거래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 어쨌든 지금 후보자별로 좀 보시면 오른쪽이 시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신고한 가격 왼쪽에 있는 거예요. 시세가 좀 월등히 많죠. 구성의 후보자 같은 경우는 큰 차이 없는데 제일 많이 차이 나는 분들이 이제 진영 후보자입니다. 실제는 한 74억인데 52억 정도 신고했다는 거고. 박영선 의원은 더블이네요. 네? 딱 반이죠. 저 지금 시세는 한 42억 정도라고 경실련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신고한 거는 21억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좀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인사청문회 스타로 지난 정부 때도 굉장히 활약을 했던 박영선 의원, 지금 공수가 바뀌어서 청문회 대상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방어할지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자, 과거에 청문회 스타로서 송곳 질문을 했을 때 모습들을 저희가 모아봤거든요. 먼저 첫 번째 모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자료가 지금 실거래가로 신고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말씀이십니까? 네. 자료가 있는 자료는 다 냈습니다. 살 당시의 그 가격 차이, 그걸 어떻게 충당했느냐 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너무 오래된 그 시점의 일이라서 관련되는 그런 금융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82년도에 MBC에 입사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제가 제 재산을 어떻게 불렸는지 다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오래된 일입니까? 그리고 90년대 초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소명 못하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나는 내 재산 82년부터 했던 거 다 해명할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지금 저렇게 자신하고 있는데요. 자신했었습니다, 과거에. 자, 이번에 그 재산 문제 중에서 특히 집 부분이라든지 이런 재산 같은 것들이, 자, 박 후보자는 집이 2채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막 4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 부분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게 아마 앞에 얘기한 거 조금 보충하면 법상,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 그다음에 주택이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같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라는 거는 실제로 매매한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라는 건 이제 매입가가 되겠죠. 공시가격이라 현재 이제 요번에도 이제 공시가격 많이 올려놨지만 공시가격의 비율이 한 60,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전세로 사는 거, 전세권은 뭐 주택이 아닌 거고요. 일단 뭐 이분이 이제 주택,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이제 남편 명의로 갖고 있는 집 같은 경우도 이게 과연 이제 국내 그러면 3주택, 4주택 따질 때는 사실은 국내 것만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일단 2주택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그 일본 도쿄에서도 좀 고급 집들이 있는 그런 곳에 그 맨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시세보다 훨씬 낮춰가지고 김태현 변호사님이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신고를 했다는데 어떤 집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본에 있는 이제 집 같은 경우 지금 앵커 얘기했듯이 굉장히 고급 주택이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11억 7천 정도 되는데 11억 4천 정도 된다. 한 7억 정도로 한 4억 정도를 지금 낮춰서 신고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변에 뭐가 있나 보니까 일본 의회가 있고요. 그러면 정부 부처 대사관들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정부 부처랑 대사관들이 있는 곳, 의회가 있는 것 다 고급 주택지구 아니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저 부분도 일본 도쿄 한 중심부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주택이구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사실은 뭐
본인이 능력에서도 돈 벌어가지고 재산 불리는 걸 비난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 국제 변호사를 하시는 그렇죠. 남편도 뭐 남편도 뭐 변호사고 본인도 기자 오래 하고 정치인 오래 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걸 비난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박영선 의원이 그동안 이제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그 다른 이제 후보자들한테 했던 얘기들이 이제 지금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때 예전에 다 같은 당에 있을 때 박남매 그래가지고 뭐 박지원 전 대표하고 박영선 의원하고 이제 두 사람이 인사청문회 되면 그냥 뭐 특종들을 터뜨렸어요. 그 박남매 때 했던 그 활약상들이 다 지금 다 축적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과 좀 배치되는 얘기들이 이번에 나오니까 당신이 이랬으면서 지금 남한테 그렇게 뭐라 한 거야? 당신 얼굴에 묻은 건 못 보고 남의 얼굴에 묻은 것만 뭐라 하는 거야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 박영선 의원의 어떤 청문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이 일본 동경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박영선 의원이 BBK 저격수로 나서면서 대형 로펌에 있던 남편이 이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제 일본에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취득한 그런 그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굉장히 저격수로 활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낭만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떤 의미에서 야당이 벼르고 있는 후보 1순위고요. 그리고 이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벤처기업부 장관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과는 좀 배치되는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2012년 아마 청문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아마 지금도 같은 상황 아닐까 싶어서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박영선 의원 청문회 과연 야당과 어떻게 맞설지 지금 황교안 대표가 뭐 집이 내 채라는 얘기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적 대응하겠다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 후보자가 법적 대응까지 얘기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또. 그래서 아마 이 창과 방패가 어떤 식으로 지금 격돌할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 과거 인사청문회에 나섰을 때 그 후보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잣대들을 많이 드러냈었거든요. 당시 모습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를 내주십시오. 후보자, 배우자, 직계준비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검토를 하시나요? 조금 전까지는 뭐 다 내셨다면서요? 재산 등록하실 때?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최종 12월 31일자 기준만 저희가 내게 돼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 자, 박영선 후보자, 자녀, 아들 논란도 지금 좀 그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근택 부대변인님, 지금 자녀가 박 후보자의 경우 아들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국적자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기본적으로요. 그 남편이 원래 미국 국적자였어요. 지금은 한국 국적으로 바꿨는데. 그렇죠. 이게 아마 결혼하면서 부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미국에서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적으로 출생한 거고요. 어쨌든 본인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때 문제를 안 가든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나이는 뭐 20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군대 마지막까지 될 수 있는데 물론 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서울시장 나왔을 때도 요게 약간 문제가 됐었거든요. 아들의 국적 문제가 애정 국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때도 어찌 보면 이제 뭐 할 거다 선택했는데 뭐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아마 이 아들이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잘하고 뭐 여기서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국제학교 다니고 일본에서 학교 다니고 지금 미국의 대학교 다니고 있어서 네가 한국 국적을 선택해라라고 만약에 부모님은 당연히 얘기하겠지만 아들이 저는 싫습니다 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미국에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사실 이 아들 국적 문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군대를 도포하기 위해서 뭐 외국 가서 낫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이제 아버지 때문에 미국적으로 취득한 거라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 어머니가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 봅니다. 하여튼 굉장히 또 특이한 게 우리나라에서 그 국회의원을 4번 정도씩 하셨는데 자녀분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학교 3,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학비가 연 3,200만 원 정도 되는 국제학교를 보냈고 그 다음에는 일본에 가서 중학교를 다니고 다시 한국으로 온 게 아니고 보스턴에 있는 대학으로 또 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직자의 자격으로서 이 부분도 이번에 도마에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마에는 오르겠죠. 또 국제학교가 뭐 학비가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서대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서대문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국제학교 보내기 위한
거기서 거주를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명은 하겠지만 네. 특히 이제 또 일본에 중학교 다닌 거는 아마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편이 일본에 있을 때 그때 아마 아들하고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떨어져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아마 본인이 이제 그 BBK 문제를 검찰 수사도 막 받게 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런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이렇게 울분을 그 토로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엄마의 어떤 정치적 상황 또 정신으로서 입지 때문에 가족이 좀 흩어져서 살아야 했던 아픔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도 또 그런 연유로 이런 이상가족처럼 지내야 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국제학교 보내고 또 미국 국적이 이중 국적이기 때문에 보냈고 그다음에 뭐 일본에서 중학교 다니고 대학은 미국으로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그건 개인의 뭐 정치인의 가족사는 네. 가족사입니다만 이 상황을 그동안의 박영선 의원이 인사청문회나 또 정치적 소실을 가지고 그 상대의 당을 질타했을 때 그 네. 모습과 이 본인의 상황을 놓고 국민이 바라보는 이 정서는 과연 어떠할지 아마 거기에서 위화감을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청문회에서 본인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영선 후보자, 중소기업 벤처부 지금 장관 후보자로 중소기업들, 어려운 중소기업들 대표해야 되는데, 과거에 재벌 저격수, 그리고 돈 있는 부유층을 저격하는 이야기들 굉장히 청문회 때도 많이 했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왜 제대로 해명을 못하냐? 굉장히 송곳 질문을 하던 모습, 또 저희가 하나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인 착오로 솔직하게 시인하고 실무적인 싶습니다. 착오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특히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 그리고 사과만 하면 그뿐입니까? 저희는 그렇게 죄송한 총리 후보자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의를 구현하는 총리 후보자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박영선 후보자가요,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그 MBC에서 기자와 앵커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그 국회 입성할 때 2004년인가요? 재산이 8억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거의 한 5배가 넘게 증식이 됐는데, 네. 자, 이거 뭐 제대로 해명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 뭐 남편이 또 네. 변호사니까 뭐 그리고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사실은 뭐 부동산도 폭등기였고 네. 한때 꺾이긴 했지만 2000년 초반 또 주가도 폭등기였기 때문에 뭐 잘했으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정하고 뇌물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면 네. 재산을 늘린 거는 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뭐 그렇죠. 이래도 돈 버는데 그거 뭐라고 안 되죠 자본주의에서. 네.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재밌는 게 저는 사실 이제까지 저 박영선 의원 하시는 어떤 청문회에서 하는 얘기들, 본인의 의정활동 방향 이런 거 보면 정말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를 어려운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이 이렇게 약간 대변하시는, 서민스러운 분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가 배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 본인은 사실 본인 누릴 거 다 누렸는데 겉으로 의정활동할 때나 어떤 그 청문회 나와서는 굉장히 서민인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죠. 네.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조윤선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네. 박영선 의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과소비 하는 거 아니야? 돈 과소비. 왜 이렇게 많이 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글쎄 재산 증식한 걸 문제 삼는 건 봐도 돈 많이 쓴 거 문제 삼는 거 처음 봤어요. 그 무슨 네. 얘기냐? 그때 박영선 의원의 논리는 뭐였냐면 남편이 박상급 변호사하고 조윤선 장관 당신이 번 돈들이 있어. 다 합쳐니까 꽤 돼. 네. 그런데 당신 재산 증식한 거 왜냐면 공직자는 재산 변동 사항 신고하잖아요. 네. 근데 재산 변동된 거는 는 건 별로 없어? 그럼 뭐야? 그 돈 다 썼다는 거네? 그 횟수를 나눠보니까 1년에 7억 정도 나온대요. 네. 당신 1년에 7억 썼어? 과소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조윤선 장관이 뭐라고, 당시 후보자가 뭐라고 변명했냐면, 아니, 내가 무슨 이자 내는 것도 있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있고, 축의금 내는 거, 그렇게 내는 것도 있는데, 그걸 계산 안 하고 전부 다 소비한 거라고, 과소비한 거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박영선 의원이 했던 대로, 이번에 박영선 의원 재산 증식 내역을 나눠보니까, 야당에서 나눠보니까 한 3, 4억 정도 나온다는 것 같아요. 소비한 게. 네. 그러면은 7억은 안 되고 뭐 4억은 되나요? 그건 7억은 이제 과소비고 4억은 합리적 소비인가요? 박 후보자가 이거 청문회 뭐라고 때, 하실 거냐는 네. 거죠. 난 이런 그건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재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썼다 얘기하는 건데 지금 박 후보 같은 경우 재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많이 늘었는데 그거를 그 는 거는 네. 예전부터 시작해서 는 거고 네. 최근 몇 년 가지고만 하면은 예.
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는 조윤선 장관을 공격할 때 박영선 의원이 썼던 그 칼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요번에 고스란히 가져와서 한번 딱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나요. 지금 네. 한 4억 한 얼마 정도란 것 같아요. 정확한 액수는 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 아니 당신 그럼 예전에 조윤선 후보자한테 했던 얘기대로 그대로 하면 7억은 안 되고 4억은 되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네. 한번 청문회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박 후보자 재산 중에서요, 또 저희가 좀 흥미롭게 보였던 부분이 서울클럽이라는 사교 클럽. 이게 굉장히 그 고소득, 부유층, 그 돈 있다고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 또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클럽이라는 데 회원권이 이 박 후보자가 갖고 있는 부분도 재산으로 신고가 됐는데요. 자, 현 부대변인님, 이 서울클럽 어떤 그 뭐 굉장히 초특급 상류층들이 가질 수 있는 회원권이라는데요? 그런 개념보다는 아마 외국인들이 많고, 또 국내, 아마 이게 고종황제가 처음에 만들었다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겠죠. 네. 그리고 아마 이분 남편분이 한국인 최초로는 또 여기 회장도 지내셨어요. 네. 현재는 뭐 가입비가 뭐 8,500, 월 뭐 한 3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사교 클럽에, 근데 그 남편분이 이 초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회장을 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예전부터 쭉 이제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7,500만 원이네요. 네. 현재는 그런데 아마 예전에는 조금 더 나갔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도 이게 아마 본인이 원한다고 가입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원이 빠져나가야 다시 가입되고. 어쩌면 좀 이제 폐쇄적인 그런 이제 클럽이겠죠. 네. 외국인들과 외국인 반, 한국인 반 정도 그 구성 비율이라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외국과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 비즈니스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사교 클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청문회에서 이 부분도 박 후보자가 그 명쾌하게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